나한테 맡겨놨냐? 내가 반찬 가게야? 아프다고 했는데도 반찬 달라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 그럼 무슨 뜻이야? 너는 나를 대체 뭐로 보는 거니? 어머니,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잘못 말했다고? 아니, 너희들은 애초에 나를 흙으로 보고 있어. 몸살로 아픈 나에게 반찬해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이연자입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3년 전 우리 아들 결혼 상견례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순진했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안사돈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른들은 해줄 것만 해주고 빠져야죠. 그쵸? 요즘 세상엔 괜히 참견하면 난리 나요. 그때는 제가 웃으면서 답했어요. 그러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생각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견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놀랐어요. 저희 딸은 저희 집에서만 살아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며느리가 수줍게 말하더라고요. 저 정말 요리 못해요. 집에서 엄마가 다 해주셔서. 제가 물어봤죠. 아, 그래. 그럼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려고? 배우면 되죠, 뭐. 그때는 젊은 애가 차차 배우겠지 했는데 지금 보니 배울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조심해야겠어. 괜히 오해받기 싫으니까 말도 아끼고 지내자. 그래, 그게 좋겠다. 결혼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안사돈이 아들 부부 근처로 이사를 온 거예요.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아, 장모님이 너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신다면서? 응, 엄마, 가까이 계시면 좋잖아. 그래. 그럼 우리도 자주 보겠네. 근데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안사돈이 정말 수시로 드나들더라고요. 마트 가다가도 산책하다가도 계속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우리 아들 생각해서 반찬을 조금 해서 가져다 줬거든요. 뭐 별것도 아니고 김치랑 나물 몇 가지, 멸치볶음 이런 것들이요. 문 앞에서 며느리가 나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반찬 가져다 주셨어요? 응. 아들이 좋아하는 거 몇 개 해봤다.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저희 집에서 음식 냄새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뭐, 음식 냄새? 네, 어머니, 감사하지만 다시 가져가 주세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음식 냄새가 싫다고요. 그럼 집에서 뭘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뭘 먹어? 저희는 주로 밖에서 사 먹어요. 집에서는 요리 안 해요. 아,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결혼해서 살면서 집에서 요리를 안 한다고요? 그 반찬들을 다시 들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게 말이 돼? 반찬을 해다 줬더니 음식 냄새 난다고 가져가라네. 뭐라고? 음식 냄새. 응. 집에선 요리 안 하고 밖에서만 사 먹는데. 남편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안사돈이었어요. 며칠 후에 마주쳤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어서 해줘도 욕먹어요. 네. 아,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해준 반찬을 폄하하는 거잖아요. 마치 제가 괜한 일을 한 것처럼요. 며칠 후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웬일이야? 어머니, 지난번 일로 전화드렸어요. 응. 어머니,
솔직히 저희 그냥 사 먹는 게 나아요. 어머니가 해주셨는데 상해서 버리기도 그렇고 조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랬냐?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는 그냥 저희끼리 해결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 서운하고 억울하고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이상해. 반찬 해주면 부담스럽다고 하고 안 해주면 또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야. 그냥 신경 쓰지 마. 젊은 애들이니까 그러려니 해. 그렇게 반찬을 안 해주게 되니까 정말 아들과 만날 일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반찬 핑계로라도 자주 봤는데 이제는 연락도 뜸해지고 그러던 중에 남편 칠순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정성껏 상을 차려주고 싶었거든요.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얘야, 아버지 칠순이잖니. 집에서 맛있게 요리해서 드리자. 아, 어머니, 저는 그것보다는요. 응, 칠순이신데 좋은 호텔 식당 같은 데 가서 먹으면 어떨까요? 그게 더 편하고 맛있잖아요. 아니야. 집에서 정성껏 내가 해주고 싶어. 너도 같이 준비하자. 어머니, 저는 요리를 잘 못하잖아요. 그냥 외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결국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물론 좋긴 했지만 뭔가 아쉬웠죠. 집에서 가족끼리 정답게 먹고 싶었는데. 그리고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며느리가 임신한 거예요. 아들아, 정말이야?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응, 엄마, 이제 할머니 되는 거야. 정말 기뻤죠. 손주를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그럼 이제 며느리가 몸조리해야겠네. 내가 뭔가 해줄 게 있으면 말해. 고마워, 엄마. 그런데 임신하고 나서 며느리와 거리가 더 벌어진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 전화해도 아들아, 며느리는 어때? 입덧은 안 해? 아, 미안, 엄마.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그래? 그럼 나중에. 1분도 채 통화하지 않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출산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아, 손주 사진 좀 보내줘. 아, 엄마. 지금은 좀 바쁘고 내가 다음에 보내줄게. 언제? 조만간. 그 조만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미루고 남편이 한숨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서운하네. 그러게 말이야. 예전 같지 않아. 정말 속상했어요. 손주가 태어났는데 사진 한 장 제대로 못 보고.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며느리가 출산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뭔 일이야?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요즘 입맛이 변했나 봐요. 김치가 먹고 싶어졌어요. 김치? 네.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치 말이에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래. 김치. 얼마나 해줄까? 포기로 두세 포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김치 정도야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해줬어요.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김치 정말 맛있어요. 감사해요. 그래. 다행이네. 어머니, 혹시 반찬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반찬? 네. 요즘은 집밥이 가장 맛있어요. 사먹는 건 조미료가 너무 들어가서 물리더라고요. 그래. 뭘 해줄까? 김치랑 나물 몇 가지, 멸치볶음, 계란말이, 이런 거면 좋겠어요. 알았어. 해줄게.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니,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몸이 무겁고 아기 때문에 요리하기가 힘들어서요. 저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반찬 해주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장 보고 다듬고 요리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들고요. 그런데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며느리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도와달라는 걸 어떻게 거절해요? 그래. 알았어.
해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그렇게 시작된 반찬 배달이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도 고마워했어요. 반찬을 가져다 주면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세요? 별거 아니야. 몸조리 잘해야지. 어머니 덕분에 정말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작됐어요. 며느리가 점점 당연한 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번 주에는 언제 가져다 주세요? 응. 아, 목요일쯤? 목요일이면 좀 늦지 않을까요? 화요일에는 안 되세요? 그런데 더 가관인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미역국도 끓여주실 수 있으세요? 미역국? 네. 아기가 미역국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아기가 미역국을 좋아한다고요? 갓난아기가 무슨 미역국을 좋아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또 거절하기 어려워서 해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몸살 감기에 걸려서 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 아파. 오늘은 반찬 못 해줄 것 같아. 금 며느리한테 미리 연락해.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얘야, 미안한데 내가 오늘 몸살 감기로 너무 아파. 반찬은 못 해줄 것 같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일단 안부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며느리가 걱정은 하는구나 했는데 바로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오늘 반찬 주기로 하신 날인데 응, 어쩔 수 없죠. 아프신데 사 먹어야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아프다고 했는데 첫 번째 관심사가 반찬이라고요? 마치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주문해 놨는데 가게가 문을 안 연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놨냐? 네. 어머니? 내가 반찬 가게야? 아프다고 했는데도 반찬 달라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 그럼 무슨 뜻이야? 너는 나를 대체 뭐로 보는 거니? 그게 아니라 오늘이 반찬 주기로 하신 날이잖아요. 주기로 한 날. 내가 언제 매주 반찬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내가 아픈데 해줘야겠니? 아니에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면 당연히. 당연히 뭐. 당연히 쉬어야지. 그런데 너는 왜 반찬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 이게 말이나 돼? 며느리가 당황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잘못 말했다고? 아니, 너희들은 애초에 나를 호구로 보고 있어. 몸살로 아픈 나에게 반찬해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냐? 정말 화가 났어요. 그동안 쌓인 게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았어요. 호구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호구로 보는 거 맞아. 내가 아프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반찬 걱정을 하는 게 정상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게 말이 돼? 내가 아프다고 했더니 반찬 어떻게 하냐고 물어. 뭐라고? 정말? 응, 마치 반찬 가게 사장한테 오늘 문 안 여냐고 묻는 것 같더라. 남편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사과 메시지라고 보내긴 했는데 뭔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보낸 것 같더라고요. 며칠 후에 몸이 좀 나아져서 다시 반찬을 해줬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손님이 오는데, 손님? 네. 제 대학교 친구들이요. 어머니, 혹시 음식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손님 음식을? 네. 제가 요리를 잘 못하잖아요. 친구들한테 부끄러워서요. 이제는 손님 대접할 음식까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디까지 요구하는 건지. 뭘 해주면 돼? 불고기랑 잡채, 동그랑땡, 김치전. 이런 거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양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사람이 몇 명인데 5명이요.
어머니, 부탁드려요. 5명 분량이면 정말 많아요. 하루 종일 요리해야 하는 양이에요. 그런데 또 거절하기 어려워서 알았어. 해줄게. 언제 필요해? 토요일 오후에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렇게 또 하루 종일 요리를 했어요. 장 보러 가고 재료 준비하고 요리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토요일에 음식을 다 해서 가져다 줬더니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친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맛있게 먹어라.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라고 자랑할게요. 그때는 뿌듯했어요. 그래도 고마워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어머니, 이번에는 시댁 친척들이 오시는데, 또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음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요리를 정말 못하잖아요. 이번에는 시댁 친척들이에요.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정말 지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1~2번 반찬에 손님 음식에 이제는 친척들 음식까지.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 내가 며느리 전속 요리사야? 그게 좀 과한 것 같긴 하네. 그런데 거절하기도 어렵고. 한번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막상 며느리 목소리를 들으면 거절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결국 또 해줬어요. 시댁 친척 음식까지. 그런데 그날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음식을 다 해서 가져다 주고 집에 왔는데 나물 반찬을 깜빡하고 안 준 거예요. 아, 나물을 안 줬네. 그래서 다시 가져다 주러 갔어요. 배를 누르려고 하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얘야, 내가 나물을 안 가지고 와서 다시 가져왔어. 그런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이거 진짜 맛있다. 누가 했어? 우리 시어머니가 해주셨어요. 와, 정말 잘하시네.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딸이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야.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해서 자주 해주세요. 그러게. 딸은 시어머니 보기 좋네. 저는 조용히 부엌 쪽으로 가서 냉장고를 슬쩍 열어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해준 반찬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김치, 나물, 멸치볶음. 어제 가져다 준 반찬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벌써 다 먹었나? 그런데 거실에서 안사돈 목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그럼 우리 이제 가야겠다. 반찬 좀 싸줄래? 응. 엄마, 반찬을 싸준다고요? 무슨 반찬을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왔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나물 반찬 가져다 주러 왔는데 손님들 계시네? 아, 네. 어머니 친구분들이.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반찬은 다 어디 갔어? 어제 해준 거 말이야. 아, 그게 금방 다 먹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하루 만에 그 많은 반찬을 다 먹겠어요? 그때 안사돈이 부엌으로 왔어요. 손에는 큰 봉지를 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해준 반찬들을 싸고 있는 거예요. 김치, 나물, 멸치볶음. 모든 게 들어 있었어요. 안사돈이 저를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반찬 좀 얻어가려고요. 네. 우리 딸이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좀 나눠준다 해서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며느리를 위해 해준 반찬의 안사돈이 다 가져간다고요? 그런데 이거 며느리 먹으라고 해준 건데요. 아, 괜찮아요. 우리 딸이 많이 해달라고 했잖아요. 좀 나눠 먹어도 되죠. 며느리가 옆에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 모임에서 드시려고 하시는데 괜찮죠? 모임? 네.
어머니 친구분들 모임이요? 아,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반찬을 해달라고 한 이유가 안사돈의 모임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며느리를 위해서 해준 반찬들을 안사돈이 자기 친구들한테 가져다 준 거예요. 아, 감사해요. 친구들이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사돈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그때 친구 중 한 분이 말하더라고요. 정말 맛있어. 자기가 직접 한 거지? 안사돈이 웃으면서 답했어요. 그럼 내가 했지.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요. 그거 제가 한 거예요. 네? 친구분들이 놀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며느리 먹으라고 해준 반찬이에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안사돈의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아, 그게 며느리가 당황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들 죄송해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 했나 봐요. 그런데 안사돈이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반찬 좀 몇 개 해줬다고 우리 딸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맛도 없던데.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정말 화가 폭발했어요.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맛없다고요? 그럼 왜 가져가요? 맛없으면 가져가지 마세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친구분들이 말렸지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진정하라고요? 제가 정성껏 해준 반찬을 가져다가 자기가 했다고 자랑해놓고 들키니까 맛없다고 하는데 진정하라고요? 며느리가 급히 말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 엄마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오해? 뭐가 오해야? 내가 직접 다 봤는데. 안사돈이 더 뻔뻔하게 나왔어요. 아휴, 뭘 그리 따져요. 어차피 며느리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며느리 주려고 했다고요? 그럼요. 우리 딸이 나눠 먹자고 해서 가져가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문제가 뭐냐고요?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가져가는 게 문제예요. 말해야 해요? 며느리가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며느리가 해달라고 한 게 어머님 모임용이었어요? 며느리 먹으라고 해준 건데. 며느리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잘못 생각했다고? 너 이거 처음이야? 며느리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표정을 보니 처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몇 번이나 이랬니? 어머니, 그게 몇 번이냐고? 서너 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뭘 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해준 반찬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며느리가 머뭇거리더라고요. 엄마가 가져갔어요. 매번. 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저한테 반찬을 해달라고 부탁해놓고 그걸 자기 어머니한테 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사돈은 제가 해준 반찬을 가져다가 자기 친구들한테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한 거고요. 저는 정말 분노했어요. 그동안 정성스럽게 해준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었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네.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구나. 안사돈이 더욱 뻔뻔하게 말했어요. 바보로 만들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며느리 준다고 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라고요. 제가 언제 어머님 모임용으로 해달라고 부탁받았어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요? 이웃끼리 좀 나눠 먹으면 어때서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가져온 반찬통들을 들고는 바닥에 내던졌어요. 좋아요. 그럼 이것도 가져가세요. 앞으로는 절대 해주지 않을 테니까. 쨍그랑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고도 그러지 말라고? 안사돈은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아니, 뭘 이렇게 성질을 부려요. 그릇까지 깨뜨리고. 성질 부린다고요? 제가 성질 부리는 게 당연하죠.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왔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여보, 이게 말이 돼? 며느리가 나를 완전히 이용한 거야. 뭐라고? 정말? 응. 지금까지 내가 해준 반찬을 다 안 사돈이 가져다가 자기 친구들한테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했다고. 남편도 정말 화가 났어요. 그게 말이 돼! 정말 너무하네! 그런데 그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와이프가 울고 있어. 울고 있다고? 응. 엄마가 화내고 가셨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야? 아들아, 엄마가 왜 화났는지 며느리한테 물어봐. 엄마, 날 봐서 좋게 넘어가면 안 돼. 좋게 넘어가? 네가 며느리 편만 들 거면 더 이상 할 말 없어.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아들과 며느리 번호를 모두 차단해버렸어요. 그렇게 3년간의 며느리와의 인연은 끝이 났어요. 지금도 후회는 없어요. 정말 너무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심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반응이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며느리였어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